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국민의 권리인 정보 공개 청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영입한 시민사회단체 출신 공무원을 통해 한 일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통제하려고 그 출신을 영입한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쯤 부산 경실련의 의정 예산 감시팀장이었던 안일규 씨는 부산시청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최수영 사회통합과장과 이훈전 시민사회 비서관으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습니다. 당시 안일규 팀장은 부산 오페라 하우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던 상황. 대화 내용은 줄곧 기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달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기재부로부터 BPA로부터 500억을 받는데 악영향을 미친다. 그게 주된 얘기였습니다. 최수영 사회통합과장은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 이훈전 시민사회 비서관은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출신으로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에 영입된 인사들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이 된 시민사회 운동계의 선배들로부터 일종의 외압을 받은 겁니다. 저한테는 대선배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놀랍기도 했고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며칠 사실 고민이 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자 이훈전 비서관은 이번 달 3일 부산 경실련 사무실과 안일규 팀장에게 또다시 5차례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취하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정보공개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데려온 시민단체 출신이 공무원 사회의 쇄신 노력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 중심에 들어설 스마트시티 착공식 모습입니다. 지난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국가 시범 사업으로서의 역량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아세안 도시들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강 3개가 만나는 12,000제곱킬로미터 땅에는 각종 첨단 기술로 무장된 도시 기반 시설과 주택, 공원, 공공상업시설이 지어집니다. 특히 강 주변에는 공원과 주택들이 들어서게 돼 친환경 수변도시, 또 부산의 베네치아로도 불리는데요. 근데 이 땅들이 이 최초 환경 영향 평가 때와는 정반대로 일부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비공개 자료,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가 지난해 말 농경지 25곳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이 4곳이 오염됐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염된 땅이 농경지 단 4곳뿐이었을까요? 현장 실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25.5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7일. 연료통 주변 토양은 검은 기름과 빗물이 뒤섞여 이미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도랑 속, 파봤더니 기름 덩어리만 나옵니다. 도랑과 연결된 하천으로 가봤습니다. 물 위에 기름띠가 퍼져 있고 오염된 물은 인근 평강천과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검게 변해버린 하천 풀들은 기름 유출이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다른 농경지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은 이런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졌다고 증언합니다. 거의 한 몇 개월 되었어요, 지금. 여기 고기가 버글버글했는데 그 기름 내려오고부터 완전히 쏟아. 그런데 이곳 모두 지난해 말 한국수자원공사가 재조사한 25개 지점 중 비오염 지역으로 구분된 곳입니다. 환경부 협의에 따라 유류 탱크 주변을 조사해야 했지만 해명은 황당합니다. 하천 척구일 수도 있고 논밭일 수가 있습니다. 유류통 중부 주변에 하라고 그랬는데 유류통 바로 밑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장소들은 과연 괜찮은 걸까?
환경단체와 함께 과거 폐기물 업체들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기름 젖은 땅에는 공업용 자재들이 흙과 함께 뒤섞여 있고 유리섬유, 기름통 등 폐기물이 강 앞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공원이 들어설 자리로 최초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고 조사된 곳입니다. 이곳의 토양을 채취해 공인 연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지역 두 곳에서 모두 카드뮴, 납, 아연, 니켈 등 중금속들이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초과했고 기름 역시 최대 27,000mg, 우려 기준의 50배를 넘었습니다. 2차 오염에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전혀 무시한 채로 오염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수자원공사는 오염 지역은 공사 미착공 구간으로 착공 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착공일은 올해 중순으로 지금도 어디에 있을지 모를 독성 물질들은 땅과 강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최근의 중동 위기는 부산 경제에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 또 악화될 경우 부산 경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이란 수출액은 1,100만 불 수준입니다. 수출액 규모로 보면 경제 제재가 잠시 풀렸던 지난 2017년 1억 1,800만 달러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수출국 순위 63위, 부산 전체 수출의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란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부산 기업도 30여 곳에 불과해 최근 중동 위기가 부산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당장은 미미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부산의 대이란 수출 품목은 전쟁에 활용 불가능한, 즉 전략물자가 아닌 의료기기 및 부품, 어망, 스테인레스 제품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출 금액도 적어 이번 이란 사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 악화되지는 않을까 지역 경제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 불안이 금융뿐 아니라 유가와 수출 등 글로벌 경제 전반은 물론 지역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교역 자체가 위축된다든가 했을 때 지역 경제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역 경제 전반에 위축이 경제 전반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부산도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나. 특히 유가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불과 8년 전이었던 지난 2012년, 이란은 부산의 4위 수출국이었습니다. 당시 수출 규모만 5억 5천만 달러였지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해제가 되풀이되면서 대이란과의 경제 교류가 급격히 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시작된 중동 위기가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지난해 한의사 부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연락을 끊은 사건 기억하시죠?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법원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한의사 47살 A씨는 자폐 증세가 있는 10살 아들을 필리핀의 선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자신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난 혼혈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맡긴다며 양육비만 던지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이후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 전화번호와 이메일 계정도 바꿨습니다. 4년간 버려져 있던 아이는 자폐 증세가 악화됐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B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국내 어린이집과 사찰에 아이를 맞게 방치했고 네팔에선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양육비를 보내 의식주를 제공하게 했고 선교사 위탁일 뿐 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나를 또 숨길 거라며 아이가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정서 발달 상태가 6세 수준에 그쳐 부모가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과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B씨에게도 공동 육아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최근 태풍급 강풍이 부산에 불었던 당시 해운대 LCT 유리창이 깨져 일부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LCT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쯤 LCT 랜드마크 건물 85층에 설치된 가로 세로 1.2m, 두께 8mm 크기 유리창 한 장이 깨졌습니다. LCT뿐 아니라 인근 일부 상가 건물 유리창도 강풍에 깨지면서 LCT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긁혔고 300m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 창문 일부도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LCT 측은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에서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창문을 잘 닫아놓지 않아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의 새해 첫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르노차 노사는 지난달 20일 파업 이후 어제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회사 측 수정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어제 야근조부터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는 한편 내일은 전면 파업과 함께 르노 삼성차 서울 사무소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떨어진 관청 구조물에 맞아 숨진 한국인 유학생의 시신이 20여일 만에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오후 7시 숨진 32살 이모 씨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를 출발해 김해 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시민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3일장을 치른 뒤 부산 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장례를 치른 뒤 사고 진상 조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부산 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는 오늘 제9회 이태석 봉사상 시상식을 갖고 박세업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 본부장에게 본상을 시상했습니다. 외과의사이자 국제보건 전문가인 박세업 씨는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에서 의료직업훈련팀 병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봐왔고 에디오피아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부산 경마장 고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 부조리를 폭로하고 숨진 것을 계기로 경마 기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 기수 19명은 어제 부산 경마장 선수 숙소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위원장 투표를 마치고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마 기수들은 특수고용직과 유사한 신분으로 지난해 말 노동단체 설문조사에서 산재 처리가 미진하거나 경마 과정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받는 등 노동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파를 막기 위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추진되던 해상 방파제가 무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부산시에 방파제가 아닌 차수벽 설치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부산시는 차수벽 설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